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로입니다. 리그 3연패, 무리뉴 감독 커리어 사상 첫 2연패를 당한 토트넘이 웨스트브롬과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였는데요. 해리 케인의 부상 복귀로 인한 손케 듀오의 활약으로 승리한 것도 있지만, 이번 경기에서 무리뉴 감독은 많은 전술적인 변화를 주었습니다. 우선 첼시전과 웨스트브롬전의 선발 라인업부터 비교해보겠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첼시전에서 정신 나간 실수를 한 다이어 대신에 산체스로, 그리고 비니시우스 대신에 케인으로, 중원에서 좋은 피지컬로 많이 뛰지만 패스를 잘 못하는 시소코 자리에 은돔을 배치했고, 2선 공격수로 정말 열심히 뛰면서 수비적으로 커버해주지만 골을 못 넣는 베르바인을 과감히 빼고 모우라, 라멜라, 손흥민, 라라손 라인을 선발로 기용하였습니다. 시소코 자리에 은돔을 배치하고 2선 공격수로 라멜라, 모우라, 손흥민, 라라손 라인을 기용한 것은 확실히 공격적인 무리뉴 감독의 의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확실히 커리어 사상 첫 홈 2연패를 당한 무리뉴 감독은 자신의 수비적인 고집을 꺾고 공격적인 포메이션을 가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의 공격적인 의도는 바뀐 선수들의 시트맵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첼시전 공미로 나왔던 은돔과 웨스트브롬 공미로 나왔던 모우라의 시트맵을 비교해보면 모우라가 상대 진영에서 더 많이 뛴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같은 포지션으로 나온 베르바인과 라멜라의 히트맵을 비교해봐도 라멜라가 상대 진영에서 더 많이 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의 공격적인 전술은 벤 데이비스의 위치를 확인하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벤 데이비스의 히트맵을 보면 첼시전에서는 수비만 했지만 웨스트브롬전에서는 공격적으로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뉴 감독은 선수들의 뛰는 위치를 지정해주며 이번 경기는 공격해 줄 것을 선수들에게 주문했는데요. 이런 공격적인 전술 운용은 손케 듀오의 득점 패턴을 사용하는 동시에 새로운 득점 패턴을 보여주었는데요. 전반 9분, 케인이 손흥민에게 로빙 스루 패스를 넣어주었고, 손흥민은 슈팅을 날렸지만 골키퍼 정면으로 가공합니다. 그리고 후반 1분에도 케인이 또 스루 패스를 넣어주었고, 또 손흥민이 슈팅을 날렸지만 또 골키퍼 정면으로 갑니다. 이렇게 토트넘은 손케 듀오의 득점 패턴을 보여주었지만 같은 패턴이 지속되다 보니 상대팀도 바보가 아니고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었고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무리뉴 감독의 공격적인 전술이 빛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평소 같았으면 손흥민과 연계 플레이로 사이드로 빠지던 벤 데이비스가 공을 손흥민에게 줄 것 같이 하면서 공을 몰고 중앙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해리 케인이 침투하고 손흥민에게 수비 2명이 붙게 되고 벤 데이비스에게도 수비 2명이 붙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데이비스는 호이 비에르에게 패스. 평소 수비적인 호이 비에르에게 공이 가자 상대 수비수들은 설마 패스하겠어 하는 찰나에 호이 비에르의 멋진 스루 패스가 들어가고 해리 케인의 골이 터집니다. 평소 수비적인 호장군과 데이비스를 공격적으로 올리면서 새로운 공격 패턴을 보여준 토트넘이었습니다. 토트넘은 평소 데이비스는 사이드로 빠지고 호이 비에르 자리에는 은돔이 있었기 때문에 웨스트브롬은 이런 패턴을 상상도 하지 못했고 눈을 뜨고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호이 비에르의 공격적인 기용은 첼시전과 웨스트브롬전의 호이 비에르 히트맵, 그리고 첼시전 웨스트브롬전의 은돔의 히트맵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웨스트브롬전에서 은돔은 중원에서 많이 활동한 것을 알 수 있고 호이 비에르는 첼시전보다 앞쪽에서 활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새로운 공격 패턴은 손흥민 골 장면에서도 나옵니다. 평소 토트넘은 역습을 전개할 때 손흥민이 공간으로 달려가고 그런 손흥민에게 케인이나 은돔이 공간 패스를 넣어주는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은돔 대신 모우라가 케인의 가슴 패스를 받고 드리블 돌파를 보여줍니다. 그때 라멜라가 전방에서 전력 질주하며 수비를 끌어주고 후방에서는 손흥민 역시 전력 질주를 해줍니다. 페널티 박스에 닿아서 라멜라가 침투하면서 두 명의 수비를 끌어주고 빈 공간에 손흥민이 침투합니다. 그리고 모우라가 손흥민에게 패스를 넣어주고 손흥민이 침착하게 득점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전에는 은돔이나 케인의 공간 패스를 손흥민이 받아먹는 패턴이었지만 확실히 이번 패턴은 3명의 이성 공격수가 역습을 전개하며 라멜라, 모우라, 손흥민의 나라손 득점 패턴을 보여준 토트넘이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동안 믿고 기용하던 베르바인을 과감히 빼고 부상에서 막 돌아온 라멜라, 베르바인에게 밀려 많이 못 나오던 모우라, 나라 라인을 기용하며 위협적인 나라손 역습 패턴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상대팀이 19위 팀으로 52 실점으로 최다 실점팀인 웨스트 브롬이긴 했지만 그동안 답답하게 수비만 하던 모습에서 공격을 했고 꽤 위협적인 새로운 2개의 득점 패턴이 생긴 것 같습니다. 모우라, 라멜라, 손흥민의 나라손 공격 패턴과 만능 미드필더 호이비에르의 공격적인 기용, 크로스가 썩 좋지 못한 데이비스의 중앙 침투가 확실하게 정착된다면 앞으로 토트넘을 막는 팀들은 손케 듀오 공격 패턴, 나라손 공격 패턴, 은돔 호이비에르 시프트 공격 패턴까지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라손 공격 패턴은 라멜라가 워낙 유리몸이라서 또 부상을 당하게 된다면 쉽게 정착하지 못할 것 같네요. 무리뉴 감독도 공격적으로 나오면 공격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 웨스트 브롬전이었는데 무리뉴 감독이 FA컵 에버턴전까지 이런 공격적인 전술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같은 플레이를 중하위권 약팀을 상대로 꾸준히 보여준다면 앞으로 기대가 되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맨시티 전에서는 거의 선수비 후 역습으로 나올 것 같지만 라라손 라인의 빠른 역습 패턴이 더욱 강력해진다면 손케 듀오 득점 패턴 외에도 많은 득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토트넘입니다. 무리뉴 감독이 에버턴 전에서는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올지 기대해봐야겠네요. 제발 공격적으로 나오길.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